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10월 15일 마감 시황 매매 전략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들 오늘 수익 좀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장이 긴 하락 터널 속에서 이제 조금 양지로 나오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도 항상 리스크 관리 조심하면서 가급적이면은 현금 비중 챙기면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시황 말씀드리면 어제 장 끝나고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는 하락이었었는데 추후 나스닥에 이런 그 하락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 이유는 간밤에 중국에 대한 환율 이제 조정 지정국에 대한 거를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통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된 부분이 금일장에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5% 이상의 강한 하락으로 인해 금일 가격 반발력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신용 청산의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즉슨 장 초반 급격한 하락 그리고 동시효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뭐 시초가 하한가라든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반대 매매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에 반대 매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그런 신용 물량을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시초가가 급락을 하는 장세가 이어질 거고요. 이런 현상이 몇 번 더 지속이 되다 보면 신용 융자에 대한 잔고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겁니다. 이거는 추후 상승에 대한 시그널인데 이게 완전히 시장을 돌리겠다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꼭 이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금일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부 다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특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최근 지속적으로 코스닥의 외인 기관의 집중적인 제약 바이오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IT 섹터 특히 전기 2차 플러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 섹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동 한번 확인하시고 지나가겠는데요. 금일 양쪽 시장에 양매도가 강하게 나왔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 시장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기준에는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을 받쳐주었던 금투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차익 매도일 수도 있고요. 어제 선물 옵션에서 포지션 정리를 하면서 이제 금일부터 새로운 포지션으로 가기 위한 그런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금일 코스닥, 코스피 전반적으로 개인은 전부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외인은 특히 IT 섹터, 전기전자 섹터랑 이런 벤처 반도체 섹터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IT에 폭발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이 모든 매수의 주체는 현재 금융투자고요. 금융투자가 최근 상당 거래 기간 동안 시장에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매수 포지션을 확인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은 시장의 리스크를 많이 해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일단 차트를 엎어놓고 봤을 때 이 지점이 마지노선이라고 했어요. 이미 갭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월요일은 이런 갭을 터치하고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꼭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닌데요.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는 별로 좋지 못할 것 같고요.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 시초가에는 매수를 안 하는 전략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매수를 해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시초가에 정리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고요. 금일장 같은 경우가 종가 베팅을 하기 좋은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 전약
후 강의 장세가 나왔을 경우 시장은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일 전약 후 강의 시장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장은 정강 후 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스럽게 판단을 내립니다. 이거는 뭐 지난 몇 번의 기간 동안 거의 나왔던 현상들이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들이에요. 현재 이런 자리들,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최악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여기서 어떻게 보면 멘탈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1.9% 거의 2% 상승 후에 마이너스 3%까지 하락. 이 하루 만에 갭이 코스닥 지수의 5%라면 거의 어제 목요일 같은 메가톤급 파워로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별히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금일 먼저 관심 종목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여전히 신라젠인데요. 코스닥이 상당 부분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승할 거라는 거는 전제 조건으로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제 시간 외에 매수를 했고 그제 이날이죠. 시간 외 매수, 어제 추가 매수, 금일 오전에 시가에 매수를 하겠다 해서 3일 동안 저는 매수를 했고요. 어제 예상 목표가가 83,500원이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한 부분은 전량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의 기준은 21선 언저리까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기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코스닥 주력주 중에 대장만, 말 그대로 주력주의 대장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신라젠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장을 보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중간에만,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됐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구간이 이 구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해서 떨어질 수 있으니 이런 구간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최근 거의 9거래일 동안 신라젠을 말씀드렸어요. 신라젠. 저도 거래는 신라젠만 그리고 네이처셀만 했는데 거래대금입니다. 정답은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풍부한 종목은 쉽게 못 빼고 반대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신라젠은 3,700억이라는 막대한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평균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 2,0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특히 거래량이 풍부한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만약에 물리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생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HLB. 어제 좀 아쉽습니다. HLB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을 했는데 어제 HLB에 대한 매매 동향 그리고 공매도 그 다음에 대차 상환에 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일 원래대로라면 이거의 하락의 절반을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의 주력주라는 판단이 들면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금일 다른 종목에 집중하느라고 이 종목을 놓쳤습니다. 그간의 HLB의 경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매집으로 인해 오늘 시세가 폭발한 것 같고요. 거의 금일 제약바이오 코스닥의 대장주로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HLB가 현 대장주 같습니다.
그러한 즉슨 내일도 월요일도 상승이 상당폭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HLB 자체가 이런 전고점, 직전 고점까지 온다면 다시 한번 코스닥에 이런 훈풍이 불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는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철저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에코마케팅, 서울반도체 전부 다 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금일 에코마케팅은 저가의 소량 진입을 해서 단타 청산을 하였고요. 매매 전략은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낙폭과대는 이런 오후에 하락이 집중된 구간이 있어요. 이런 중첩된 구간을 찍었을 때, 그거가 시초가에 낙폭이 들어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이 정도 구간에서 거의 매도를 하고 나오면은 단기적인 시그마 매매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청산을 했고, 월요일자도 한번 상승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포지션 청산 안 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전혀 기관 쪽에 이탈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연기금 쪽에서 약간의 이탈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직은 이런 거래량 자체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추세를 좀 더 보면서 2,100원, 종가 기준 2,100원을 훼손하면 저는 일단 청산을 하고요. 네, 종가 기준을 놓고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선 2,100원 정도를 놓고 최소 전 고점에서는 물량을 한번 청산을 하고 돌파하면 다시 볼 생각입니다. 금일 신라젠 물량 가지고 가고 있고요. 금일 좀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파미셀이 있는데요. 일단 시초가 아래 부분에서 일단 해서 15,300원에 1차 청산이 됐어요. 청산을 하고 금일 14,800원에 재진입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전략은 항상 동일합니다. 중첩된 매매가 많이 발생된 지점에서 이런 힘의 균형을 놓고 접근을 하는데요. 이 말은 즉슨 이러한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아래까지 무너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까지만 봅니다. 사실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늘 되게 궁금했던 게 이 종목에서 나왔는데, 사실 프로그램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21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원 측면에서도 외국계에서 거의 폭발적으로 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모든 물량이 외국계에서 지금 거의 다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물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매물이 21만 주가 출회를 하고 있고, 시장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눌림이지 않을까라는 또 의심을 해보고 한번 결과를 봐보고 싶어요. 결과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는 시간 내에서 예를 들면 15,150원 선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 또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거래원 분석에 관한 내용을 한번 칼럼을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HTS 상에서는 이런 거래원이 상위 거래 5개 증권사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 하위 거래원을 통한 거래로 물량을 매집하거나 청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원 분석을 한 번씩 해주는 게 이런 자금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거는 추후에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답, 대부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 분명히 좋은 장 열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